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 선별 지원, 보편 지원의 문제. 공동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공동체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영역도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면 국민 모두가 즉 국가가 재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선별 지원 또는 보편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입법 노력을 환영하며 선도하시는 이동주 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재정 건전성을 빙자한 국가의 저린고비 정책 때문입니다. 이 덕에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자랑은커녕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 목적도 달성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보편 지원에 더하여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 배합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 계층에 지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가게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 재정 지출이니 이번에는 보편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이 절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추가하겠습니다.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 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에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에 줄을 서고 계십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선별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천 댓글 163개 공유 130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다음 페이스북 글 구태정치 벗어난 국민의힘이 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권력의 요체이자 나라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행사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존재하고 저마다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정치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구태를 벗지 못했습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닌 헐뜯기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거티브가 위험한 이유는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네거티브 공격이 그렇습니다. 미증의 재난 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 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습니다.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지닌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처럼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님의 지적처럼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낙연 대표님의 분석처럼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하고 2, 3차 선별 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 지급이 맞습니다. 1차 지급이 2차보다 더 경제 회복 효과가 있었고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편 지급을 요구하며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 채무 비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한 수레바퀴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역할만큼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여당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도 야당에게 부여된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자기 입장을 제시하기보다 어떤 정책을 내도 비난할 테니 선별 지원인지 보편 지원인지 민주당 내 입장부터 정리하라는 식의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건전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 정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여당과 잘하게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정책 대안 제시보다 낡은 경제교과서 읊는 게으름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복지성 경제정책과 매표행위도 구분 못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이나 누리려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며 일신 무일신 하는 국민의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용인 일반 산업단지가 방류수의 수질, 수온 개선 등 상생 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 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의 중재로 지자체 기업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120조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다 보면 해당 기업 입장, 인근 지역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 두 시장님과 SK그룹이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늘의 이런 원만한 협의가 지역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SK그룹이 승승장구하며 결국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규모 기업이 오더라도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용인에 들어오는 SK하이닉스와 관련해 안성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신뢰 속에서 약속한 바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성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안성 시민에게 항상 동의를 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SK그룹의 ESG 경영 의지를 담아 대규모 생태공원과 최첨단 방제 시스템을 갖춘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과 상생협력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은 국가적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협력해주신 안성과 용인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클러스터를 적기에 구축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16만 제곱미터 규모로 용인시 처인구원 3면 1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3면, 삼중면, 고3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 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되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 수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방류수의 수질 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조사 과정에는 주민 참여가 보장됐다. 또 방류구 인근에 생태하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1년에서 2023년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SK건설은 안성시와 공동으로 우선 배정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안성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 용인 지역 상생 협력 사업도 전개해 용인시는 용인병원 이숲 이용료를 용인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과 용인의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류 등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 협약기관들은 안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 시책 추진, 산업방류소 관련 수계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계획 지정 계획 고시 이후 지난해 1월 안성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불거지자 8월부터 갈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사업 시행자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8회의 분과별 실무위 회의와 5번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등 7개 의제를 논의하며 이번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 뒤 토지 보상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립 시 약 1만 7천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이천 SK하이닉스 등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벨트를 구축해 향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소득, 자산,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 임대기간 50년, 거주 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 가격을 고려함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 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치 설립, 주가 종합계획의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토지 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현재 주택법상 토지 임대부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 의무 기간과 시세 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 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 환매를 의무화해 시세 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 비축리치로 사업 주체의 토지 보유에 따른 채무 부담은 덜어 사업 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입주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의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 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집가 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 의무 기간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000세대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2억 7,700만 원, 월 토지 임대료는 29만 5천 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 임대료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 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 조건 계약, 체결 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 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는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 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의식이 없어 유지, 관리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